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풀릴까 해서 사연 올려봅니다. 결혼할 때 집 얻을 돈이 부족해서 시댁에서 잠시 살기로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들 같이 사는 거 아니다, 너만 힘들다며 말렸지만 시부모님도 저 좋아하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저만 잘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살다 보니 마음 편하게 지내야 할 집에서 시댁 눈치 보며 사는 게 답답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같이 사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친정집이랑 다른 것들이 너무 많고 적응하기 정말 힘들었죠. 아이 낳으면 시부모님이랑 서먹서먹한 것들이 없어질 것 같아 아이 낳기만을 기다렸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분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절실해집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터치 안 하는 스타일로 어린 나이 때에는 저에게 관심 안 가져주는 것 같아 많이 섭섭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모부님들은 관심도 많고 사랑도 많아요. 처음엔 관심 받는 게 너무 좋았는데 애까지 낳고 나니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아들 며느리 일에 시시때때 간섭하시는데 이제는 이상해 보이네요. 그리고 손주 사랑 또한 차고 넘치셔서 제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고, 친정에서는 네 새끼 네가 키우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댁에서는 너무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니 솔직히 관심이 아니라 간섭으로 보여요. 여름이라 칠보 옷 입혔는데 옷이 작아서 짧은 줄 아시고 시장에 가셔서 새 옷 사오셨어요. 애기 용품도 잘 사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만 제 성격이 그런지 솔직히 기분 나쁠 때가 많습니다. 제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보행기도 요즘 안 좋다고 해서 안 사려고 했는데 안 산다고 수부먼 넘게 말했는데 애기 4개월 채 안 됐는데 마트에 저 끄집고 가서 사셨어요. 친정에서는 너희 돈 안 들고 좋다고 절 다독이시지만 사실 시댁에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융자가 반이며 푼돈을 너무 잘 쓰셔서 모으시는 돈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결혼할 때도 남편이 집 사려고 대출받은 돈으로 결혼식 했는데 그 돈 갚느라 아직까지 전전긍긍하고 있네요. 결혼식 한 돈까지 시부모님이 모아둔 돈이 없으셔서 우리가 시댁집 융자 받은 것도 갖고 있는데 금방 크면 못 쓸 애기 용품을 무리해서 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씀씀이는 얼마나 큰지 저희 부모님은 정말 아껴 쓰신다고 외식 한번 안 하시는데 돈 3, 4만 원은 우습게 생각하세요. 시부모님 밑에서 생활비 안 쓰고 아껴서 분가하려는 희망이 없으면 그동안 시댁 집에서 살겠는데 말이죠. 시아버님은 우리와 평생 같이 사는 줄 아십니다. 우리한테 방 한 칸 내주시고 평생 아들 며느리 거느리고 사시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 들들 볶아 대출받아서 분가를 하려고 했어요. 회사 사택도 있고 회사에서 대출도 해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시부모님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같이 살 거라서 상속세 내지 말라고 벌써 아들 앞으로 해놓으셨네요. 아직 환갑도 안 되셨고 그게 솔직히 시부모님 집이지 남편 집이 아니지 않나요? 그 집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회사 사택 대출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네요.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하는데 이자가 보통 6%면 남편 혼자 벌어서 너무 버겁죠. 남편은 조금만 참아라, 2년만 모으자고 하는데 지금은 정말 미치겠고 제가 성격이 예민해서 별거 아닌 것에도 신경이 쓰여서 더 죽을 맛이에요. 낮잠 자고 일어난 아기한테 낮잠 자기 싫은데 엄마가 자라고 했냐고 그러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잠 오는 애 재워서 깼길래 데리고 나가서 안겨드렸는데 내가 억지로 애를 재운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 쓰고 갓난쟁이 키우다 보니 얼굴이 어찌나 안 좋아 보이던지 창피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시집가서 고생하고 산다고 불쌍하게 볼까봐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해요. 시댁에 같이 사는 거 자체가 불쌍하고 애기 더 성장하면 버릇 가르치는 것부터 걱정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시부모님 말투 중에 놈이 꼭 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난감 보고 이놈 저놈 하면서 놀아주시고 매일 술 드시고 애기 안고 시댁 어르신 술 먹는 거 보라고 하시고 먹는 것도 친정은 채식 위주로 싱겁게 먹는데 시댁은 매일 육식에다가 아주 짜게 먹고 전기, 가스, 물 등등 펑펑 쓰세요.
전 우리 애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은데 할아버지가 돈 내니까 물도 펑펑 쓰고 보일러도 펑펑 돌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시댁집만 남편 명의로 안 돼 있어도 회사에서 주는 혜택이나 청약, 장기 주택 마련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시부모님이 분가한다고 하면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며느리 기펴고 살으라고 당연히 분가시켜준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시아버지는 사람이 편한 대로만 살고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미치겠네요. 저처럼 분가하지 못하고 시댁에서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은 시댁의 식구와 잘 지내고 있나요? 제가 성격 예민해서 그런지 저는 더 이상 같이 살 용기가 없는데 저에게 위로의 말씀이나 마음 풀릴 수 있을 만한 댓글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네요. 될 수 있으면 시댁에서 벗어나 담보로 대출받아 분가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집을 명의 이전하시고 사택이라도 받으시는 건 어떠세요? 왜냐하면 시댁에서 산다는 게 만만치 않고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거나 님 성격을 참고 이겨내야 가능한 생활이에요. 저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는데 내용이 많았고 저 역시 시댁에 살다가 분가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마음도 편하고 이제야 세상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세간살이 하느라 빚은 많아지고 집 사느라 더더욱 빚이 많이 늘어났어요. 빚이 많아져도 지금은 진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께 100만 원씩 생활비 드려도 일절 한 푼 안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라 그 돈 나간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고 그 시댁에 고지식하고 품성 보며 사느니 지금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남편한테 가끔씩 말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드려보는 것은 어떠세요? 분가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 남편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라는 게 계속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지기도 하니깐요. 아무리 님을 고치고 성격을 고쳐도 시댁에 맘 맞춰 살기는 2에서 30년이 지나야 될까 말까 할 거예요. 분가할 생각으로 계획을 잡아보시고 무리해서라도 명의를 돌리고 사택을 받으시던 어떤 방법을 찾으시던 분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가가 불효가 아니면 오히려 양쪽 집안이 더 행복해질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으니 시댁에 미안해하지 마시고 결정을 잘 내리세요. 두 번째, 예전에 내 시집살이와 많이 닮아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남편은 아무리 말해도 분가를 선택하면 죄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저는 혼자서 밤에 운 적도 많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시누이랑 다툼이 있고 그 일 때문에 유산이 될 뻔한 일이 생겨 시아버님께 제가 직접 용기 내서 말씀을 드렸네요. 저도 잘해보려고 여지껏 살았는데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았다고 분가를 하더라도 집안 대소사 빠지지 않고 잘 챙기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서 결국 아버님에게 허락을 받았지요. 분가한다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우리 얼굴 안 보겠다고 며칠 동안 친구네 집에서 자고 집에도 오지 않았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결국 분가를 하였고 분가한 지 횟수로 13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정말 살 것 같아요. 분가하고 한동안 시댁 쪽으로 고개도 돌리기 싫을 정도였어요. 시금치에 시자도 싫어서 먹기 싫었고 지금은 시어머님 저에게 아주 잘하시고 또 남편 사업이 잘 되는 편이라 시댁에 생활비 100만 원 이상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그것도 부족해서 항상 모자란다 하시는데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전화요금 다 우리 통장에서 빠지고 있어요. 솔직히 벅차긴 하지만 같이 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아요. 앞으로는 언젠간 모셔야겠지만 아직까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심정이에요. 같이 살 때 우리 남편은 우리 방에서 잠도 같이 안 자고 시어머니는 갑갑하게 뭐 좁은 방에서 같이 자려고 하냐? 거실에서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항상 거실에서 잤는데 안방엔 아버님 혼자 주무시고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죠. 한 번도 부부 모임에는 가본 적도 없고 외출 한 번 한 적 없네요. 어쩌다 식사 시간 다 돼서 들어오면 우리 시어머니 입이 대빨 나와서 집안 분위기 초상집 만들고 그 당시에는 정말 탈출구가 없어서 매일같이 울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생생하고 지금까지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님도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분가를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해결 방안은 드리지 못하고 제 얘기만 한 것 같네요. 시집살이 하는 분들 힘내시고 살다 보면 끝도 있어요. 라고 마지막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